안녕하세요, 아트미디 엔디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심포니 마크2 2x6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먼저 제품 데모를 허락해주신 아포지 수입처 사마 D&I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포지는 정말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군대 제대할 때쯤이어가지고 확실히 기억합니다. 그때가 2006년도 그리고 2007년도였는데요. 갑자기 업계에 앙상블 마크1과 그리고 듀엣 마크1이 업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포지 최강의 콤비는 앙상블 마크1과 듀엣 마크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저도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진으로만 보면서 언젠간 난 아포지 제품을 갖고 말이라 이런 다짐을 계속 했었죠. 그때부터 아포지에 대한 환상이 제 머릿속에 이제 세뇌가 된 거죠. 레코더 필터 만들던 회사가 이 정도 회사까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언제나처럼 소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슬슬 시작하겠습니다. 아포지에서 2016년도에 이제 심포니 마크2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그때 당시 이제 엘레멘트 시리즈도 같이 나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2018년도쯤에 그때 제가 세네갈에서 이제 회사 다닐 때인데 지구 최강의 스펙을 보여주겠다면서 2x6 스페셜 에디션 카드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크게 화제를 모았죠. 그래서 이제 그 카드가 장착된 이 심포니 마크2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유 없이 그냥 아포지면 무조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리뷰에서 좀 말도 안 되게 과하게 오버하면서 막 칭찬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심포니 마크2 같은 경우는 888 옵션입니다. 한마디로 8입력, 8출력, 거기에 8 마이크 프리 이렇게 해서 888 옵션인 겁니다.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 아마리 리뷰를 했었죠. 아마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XLR 입력이 있었지만 그때도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마이크 프리가 아니니까 마이크를 연결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심포니도 마찬가지로 8x8 같은 경우는 디서버 껴가지고 암만 뭐 마이크 꽂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마이크 프리 옵션 카드가 껴져 있어야 마이크 프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라인 입력이에요. 이 2x6 스페셜 에디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XLR 입력은 라인 입력이지 절대 마이크 입력이 아닙니다. 여기 D서브 케이블 연결해서 총 1번에서 6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따로 여기 ASEBU 디지털 입력이랑 토스링크, 옵티컬, SPGF 이렇게 다 붙어 있고요. 제 생각엔 이 6개의 출력 같은 경우는 5.1 채널을 고려해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자면 1번, 2번을 뭐 메인 스피커와 연결하고 뭐 3번, 4번 같은 경우는 뭐 서브 스피커 예를 들자면 오라톤이나 아니면은 뭐 NS10M 있겠죠. 지금은 단종됐지만 그리고 5번, 6번 같은 경우는 약간 서밍을 위해서 이제 스테레오 아웃으로 빼서 서밍 믹서나 이런 것들 거쳐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SSL의 퓨전이라든가 뭐 서밍 믹서나 이펙터나 이런 걸 이제 거쳐서 다시 아포지 심포니의 2입력으로 받는 그런 용도로도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이 2x6의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는 마이크 프리 옵션이랑 호환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아쉽게도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걸 쓰고 싶다면은 아예 이 샷이 통으로 사든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뭐 아포지 최강의 장비라고 하니까 솔직히 아포지 팬인 저로서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빨리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뭐 항상 뻔하지만 AD 테스트 먼저 한번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곡들 들어보고 DA 비교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AD의 경우 이제 2x6 스페셜 에디션의 AD는 테스트 해보니까 뭐 정말 심포니스러운데 그 면에 더 꽉 차고 적나라하고 그리고 사운드에 그 정말 아포지만의 색채가 입혀져가지고 다시 입력이 되더라고요. 물론 AD가 원소스를 이제 변형시키거나 좀 왜곡시키게 된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지만 들어보면은 정말 좋은 왜곡이에요. 레디알 DI 박스 같은 경우 이제 젠센 트랜스포머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트랜스포머로 인해서 소리가 약간은 왜곡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왜곡이죠.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약간 덜 칠해진 색깔을 마저 칠해준 느낌? 어쨌든 뭔가 더 뚜렷해져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심포니 마크2 88 같은 경우는 약간 AD로 받았을 때 느낌이 좀 팻하고 그리고 좀 진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가장 좋아하는 DA 테스트. 심포니 마크2 2x6 SE도 저번 아마리 리뷰처럼 이제 제가 기준으로 항상 듣고 있는 심포니 마크2 888과 같이 이제 비교 테스트를 하면서 처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헤드폰 어차피 둘 다 똑같으니까 뭐 요거는 이제 스킵할게요. 그럼 처음 곡으로는 뭐 당연히 항상 등장하는 이제 카니 웨스트의 Love Lockdown하고 클래식으로는 모차르트 심포니 25번, 그리고 이번에는 BTS가 아니라 악스웰의 More Than You Know라는 노래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방금 다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심포니가 아닙니다. 외관만 비슷하게 생겼지 전혀 다른 장비입니다. 이건 뭐 거의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ID14 마크 1과 마크 2 그 정도 차이인데요. 그때도 뭐 모양 생긴 건 다 똑같이 생겼지만 소리는 완전 달랐죠. 물론 마이크 프리를 제외하고요. AD 같은 경우도 차이가 꽤 났는데요. DA 같은 경우는 더 명백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럼 항상 하듯이 한 곡 한 곡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니 웨스트의 Love Lockdown 같은 경우는 아마리 때랑 비슷해요. 그 808 리프가 심포니 88로 들었을 때는 약간 좀 퍼지는 느낌이 있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심포니 26 SE도 아마리처럼 완전 다 분해를 해버리네요. 베이스를 확실히 다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베이스 댐핑까지 장난 아니에요. 어쨌든 이 저역의 경우는 심포니 88에 그 아쉽게 살짝 뭉쳐진 것 같은 베이스를 다프로 해치는 더 명확한 베이스를 들려줍니다. 클래식 곡으로 이제 모차르트 심포니 25번을 들어봤는데요. 이거 역시 아마리 때랑 똑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날카로운 바이올린 뭐 트레몰로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룸이 있으니까 이게 심포니 88 때 그 약간 좀 눌러지는 듯한 느낌이 전혀 없고 그냥 완전 자연스럽게 에어감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다 들려요. 그리고 스테레오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꽉 차게 해서 딱 뺑 둘러진 상태로 공간감이 다 그대로 들려요. 정말 뭐 극장에서 실제 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EDM으로 악스웰 곡을 하나 들어봤는데 인트로에 막 기타 스트로크 사운드가 막 나와요. 근데 그게 되게 찰랑찰랑하게 들리는데 물론 두 제품 모두 다 되게 찰랑찰랑하게 잘 들리지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심포니 88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약간 찰랑찰랑거리는 그 다이나믹감이 뭔지 아시죠? 그 강약의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운드가 심포니 88 같은 경우는 되게 리니어하게 들려요. 진짜 일직선으로 그냥 쫙 하면서 막 이렇게 들리는데 심포니 26 SE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곡선으로 되게 부드럽고 더 자연스러운 찰랑거림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꽉 차져있는 이 해상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열려있는 고역, 그 EDM이 그 단단한 킥 소리도 뭐 퍼지거나 뭉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정확하게 딱딱 들립니다. 아니 같은 브랜드고 그 다음에 같은 제품명을 달고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요. 정말 카드 하나 차이인데 말이죠. 어쨌든 수입자 3화의 데모를 돌려주기 전에 이제 아쉬워서 좀 몇 곡을 더 들어봤는데 그 중에 아델의 When We Were Young이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사실 심포니 88가의 비교보다는 아마리랑 비교인데 좀 한 가지 차이를 좀 느꼈어요. 아마리 가지고도 이제 아델의 When We Were Young을 들어봤었는데 보컬의 입체감이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컬이 이제 앞으로 쫙 나와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포니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더 평탄하게 들리고 진짜 아마리처럼 보컬이 이제 바로 앞에 나와주고 이런 느낌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급 제품들은 확실히 여기서 이런 소리 취향 차이에서 완전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역대 에어감하고 뭐 청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마리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잘 맞으실 것 같고 소리를 다 발가벗겨주는 그런 이제 적나라함과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평탄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포니 26 SE를 좀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급은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정말 취향 차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확장성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심포니 26 SE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옵티컬 입력으로 8채널 더 늘릴 수 있고 뭐 스피디IF 또는 ASBU 등으로 이제 채널을 이제 많이 확장시킬 수 있고 아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아쉽게 느껴졌던 거는 그런 확장성은 없고 한 출력에 하나의 소스를 연결할 수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모니터 스피커로는 뭐 이제 USB를 연결했을 때 컴퓨터 소리를 이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아날로그로 연결되어 있는 장비 소리를 보낸다거나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딱 한 가지 소스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한 가지가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사운드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뭐 둘이 완전 동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제 암피온으로 들었을 때 이야기고 예를 들자면 이제 훨씬 비싼 뭐 키3나 아니면은 이런 제품들로 들었을 때 뭐 또 뭔가 다른 차이가 좀 들리겠죠. 어쨌든 이제 제 막기로 들었을 때는 둘이 좀 동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헤드폰은 당연히 아마리가 압승이고요. 이런 소리 차이가 나오는 거는 제가 좀 많은 장비들 보면서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확실히 칩셋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아마리하고 심포니 비교하는 게 약간 느낌이 진짜 그때 M2랑 ID14 비교했을 때 물론 전혀 급은 다르지만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도 ID14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러스 로직, 아마리도 사이러스 로직입니다. 그리고 M2 같은 경우는 ESS하브의
그리고 심포니 같은 경우도 ESS 사브레 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사이러스 로직들은 중고역대 화사하게 이쁘게 나와주는 게 특징인 것 같고, ESS 사브레는 저역이 되게 탄탄하게 나와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뭐 제가 말한 거 다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을 내리면 심포니 마크2 26SE는 다른 심포니들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슈퍼 심포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말 두 가지 이제 플래그십 제품들을 리뷰를 해봤는데 제 귀만 지금 배려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또 뭐 인간미 넘치는 그런 제품들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마치겠으며 또 페이드아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